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전북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리그에서 3연패, 순위는 11위까지 추락했는데요. 이번 제주전 역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했죠. 특히 전북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한 번에 드러난 경기였는데요. 이번 영상은 경기 리뷰보다는 전북의 축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북의 수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전북은 지난 시즌 하반기 4-3-2-1의 대형으로 변화를 주면서 큰 재미를 봤는데요. 이를 올 시즌에도 주력 포메이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형에서 수비 시 중요한 건 측면 커버입니다. 이러한 수비 대형이 만들어지는데요. 두 명의 이선 공격수들은 측면이 아닌 상대의 중앙을 틀어막습니다. 이들이 좁혀 서기 때문에 대신 측면을 커버해주는 건 좌우 중앙 미드필더들이죠. 이들의 활동량에 크게 의지해야 하는 수비 방식인데 여기서 전북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미드필더 한 명이 측면으로 끌려 나올 때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공간이 생깁니다. 상대팀들은 자연스럽게 이 위치로 공을 투입하게 되죠. 그렇다면 전북은 많은 숫자를 둔 중앙 지역에서 공이 나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통제해야 하는데요. 이 역시 애매한 압박 체계로 인해 성공하지 못합니다. 송민규는 압박을 해야 할지 뒤에 있는 미드필더를 막아야 할지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애매하게 압박에 들어가는데요. 상대에겐 큰 부담이 없는 압박이었고 그 뒷공간은 저 멀리서 백승호가 뒤늦게 따라와 커버해주죠. 약속된 조직적인 압박이라고 보긴 힘들어 보이는데요. 백승호까지 커버하지 못하면 위기로 직결됩니다. 이 같은 불안은 계속해서 지속되죠. 이도저도 아닌 압박으로 전방 중앙 지역에서 볼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후방에 백승호까지 올라와서 끊어져야 하는 이 상황이 전북에겐 달갑지 않습니다. 전북은 그 뒷공간이 불안하고 이게 뚫리면 곧바로 수비진과 맞닥뜨릴 수 있죠. 결국 전문 홀딩 미드필더의 부재를 지적해야 하는데요. 포백을 보호해줄 전문 미드필더가 없다는 건 지난 시즌부터 나타난 문제입니다. 잘 풀릴 땐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경기가 말리게 되면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위치죠. 백승호가 여러 방면에서 나날이 성장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홀로 수비 라인을 보호해줄 정도의 수비력을 갖춘 미드필더는 아닙니다. 전북은 크게 벌려주는 좌우 전환 패스에도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윙어들이 측면이 아닌 중앙 지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약점인데요. 중앙 미드필더들이 좁게 서다가도 상대 공격이 반대로 전환될 때 바로 측면으로 붙어줘야 하는데 이게 늦어질 경우 위기로 이어지죠. 제주의 선제골 장면입니다. 제주가 넓게 벌려주는 패스를 시도하고 그 위치에 정우재와 최철순이 1대1로 맞서고 있죠. 전북의 윙어 혹은 미드필더가 측면 수비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위치보다도 더 큰 문제는 중앙에서의 숫자입니다. 제주의 3톱과 전북의 수비 숫자가 동률을 이루고 있죠. 기본적으로 공수의 숫자가 같으면 유리한 건 공격측인데 이 과정에서 전북은 미드필더 라인이 아무런 수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후 주민규의 깔끔한 득점으로 안쪽으로 제르소 받아납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와서 반대쪽이세요. 반대쪽. 이 같은 장면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좌우 전환을 시도하는 것만으로 전북 미드필더들의 체력을 빼놓기에 충분합니다. 이들이 측면 커버를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는 적극적으로 경기장 전체를 넓게 사용하죠. 하지만 사실 전북의 진짜 문제는 공격에 있습니다. 화려한 선수단을 갖추고도 5경기에서 2득점이라는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을 상대하는 모든 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백승호를 견제하는 것인데요. 전북 선수들 중 후방에서 전방으로 공을 연결해주는 선수는 결국 백승호입니다. 백승호에서 나오는 볼 줄기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요. 이에 대한 전북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전북은 후방에 3명을 내려놓고 만들어가는 빌드업 대형을 구축합니다. 백승호가 센터백 사이든 센터백 옆이든 내려와서 압박을 피하고 후방의 숫자를 확보하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형태는 잡아놨지만 이후에 체계적인 약속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제주 3톱의 압박에 무방비였는데요. 제주는 전북의 후방과 동등한 숫자로 전방 압박을 가하죠. 때문에 백승호가 내려온 건 좋지만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후방 선수들이 줄 곳이 없으니 풀백이 받으러 오고 미드필더도 받으러 옵니다.
라인 사이의 간격은 벌어졌고 이제 길게 차내는 일만 남았죠. 선수들은 곳곳에서 고립되며 갈 곳을 잃습니다. 패스를 줄 곳도 없죠. 김상식 감독으로서는 쓸 수밖에 없어요. 공격 작업 과정에서 심각하게 벌어지는 공수 간격은 김상식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 경기를 볼 때마다 너무나 익숙한 구도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선수들은 줄 곳이 없어서 길게 내지르는 장면이 수차례 반복되죠. 전북 리뷰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롱볼 공격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역시 전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의 스쿼드로 그 정도 공격밖에 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닌 줄 곳이 없어서 내지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세밀함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북은 좋은 이선 자원을 가지고도 세밀한 직업 작업이 나오지 않죠. 선수들은 측면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미 제주의 수비는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전성기 메시가 오지 않는 이상 뚫어내기 힘들죠. 선수들이 계속 고립되다 보니 결국 할 수 있는 건 크로스 혹은 중앙 지역으로 내주는 것뿐입니다. 측면에서 줄 곳 없이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요. 박스한 선수들은 이미 눈치채고 벌써부터 크로스를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측면으로 공이 갔을 때 크로스를 제외하면 약속된 공격 패턴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김승대가 짧게 공을 받으러 사이 공간으로 움직여 보지만 이미 최철순의 머릿속엔 크로스가 우선적으로 입력돼 있습니다. 전북이 준비한 또 다른 빌드업 패턴 중 하나입니다. 김진수는 높이 올려놓고 쿠니모토가 대신 밑으로 내려와 빌드업을 돕습니다. 후방에 3명을 준비하지만 앞선 것과는 다른 변칙적인 형태인데요. 여기선 얼핏 봐도 위에 있을 김진수의 활용이 중요해 보이죠.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쿠니모토가 내려와 빌드업을 하는데 김진수의 위치가 애매해 보입니다. 자칫하면 쿠니모토와 동선이 겹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윤권은 상대 윙백의 뒤로 공간을 찾아 뛰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이게 연결됐다 하더라도 앞서 얘기한 측면에서의 고립이 반복될 건 뻔합니다. 차라리 김진수는 아예 더 높이 올라가서 상대의 윙백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다른 이선 미드필더들이 활용한다면 여러 개의 패스 옵션이 생길 수 있죠. 게다가 이 공격 상황을 보면 경기장을 종으로 나눴을 때 한쪽 구역에만 3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종적인 공간론을 중시하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본다면 기절초풍할 장면이겠죠. 마지막으로 너무나 뻔한 용병수를 지적해야 하는데요. 경기를 보는 모든 이들이 예상 가능할 정도로 같은 패턴의 선수 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의 경기가 안 풀릴 경우 이른 시간에 U22 자원을 빼고 주전급 선수를 투입합니다. 이는 마치 경기가 안 풀리는 걸 U22 선수들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이들이 빠지고 주전 둘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북의 축구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닌데 이들은 무슨 죄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심지어 이번 제주전은 남길 감독이 이마저도 예상하고 곧바로 똑같이 대응합니다. 전북의 교체를 보자마자 벤치에 준비해둔 주전 카드 둘을 곧바로 꺼내든 것이죠. 그리고 결국 후반전에 투입하는 카드는 벤치에 남아있던 구스타보 혹은 일류첸코입니다. 이 역시 경기 내내 해오던 롱볼 축구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교체인데요. 상대 팀들도 이미 이에 대한 대비가 돼 있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전북은 지난 시즌도 같은 경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시즌 초반 위기를 겪었지만 당시에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선수 영입과 포메이션 변화 등으로 위기를 타개했었죠. 올해 역시 벌써부터 선수 추가 영입설이 돌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과연 근본적인 처방인지는 의문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연 김상식 감독이 이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지 모든 리그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